안녕하세요, 신보준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직접장애와 자폐성 장애 편입니다. 굴러라구루님 그리고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대구지부 박원주 부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두 영화 보셨나요? 마라톤하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요? 네. 정말 재밌게 봤죠. 그럼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 정답 알아요. 두 사람 모두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천재적인 능력과 특별한 재능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자폐성 장애인들이 꼭 천재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항상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데 현실에서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폐성 장애인의 30%는 고기능 자폐라고 하는데요. 모두 비장애인에 비해서 특별히 지능이 뛰어난 건 아니고 지능 지수가 정상 범주이면 고기능 자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즉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 천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었네요. 네, 자폐성 장애인은 천재일 것이다.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천재성을 보이는 분들은 극히 일부거든요. 아까 자폐성 장애인의 70%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장애 유형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궁금한 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전부를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두 장애의 차이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장애를 같은 장애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두 가지 장애는 엄연히 다른 장애이고 다른 장애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되게 비슷한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장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성에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경우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가지 장애가 다른 특성이 있었군요. 자폐성 장애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특성을 모르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적 장애에 대한 특성을 화면으로 준비해 봤어요. 지적 장애인은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력이 약해서 업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엎드리거나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비장애인으로선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애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죠. 그리고 지적 장애인은 대화가 잘 되니까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를 하면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을 못하고 단기 기억력이 약해서 업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특성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폐성 장애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자폐성 장애도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나가거나 물건을 치는 등 돌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는군요. 네,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상동 행동이라고 해요. 불안과 혼란을 느끼게 하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손을 흔들거나 왔다 갔다 하는 등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이란 사실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아, 뭔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따라하는 반향어 또한 자폐성 장애의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이 또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화면은 돌발 행동이었어요. 직장 동료가 저런 행동을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부 자폐성 장애인 중엔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뛰어나가거나 물건을 치거나 하는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애 특성을 모르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절대 성급하게 막으면 더 흥분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치워주시고 진정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의 특성을 배우고 나니까 화면에서 봤던 상황들이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발달장애인 동료를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일도 있거든요. 정말요?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그럼요. 무시나 따돌림은 기본이고 갑질이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루님이랑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아, 맨날 대답은 네, 아니요 하면서. 아, 네.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실천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테스트에 임해주세요. 에? 발달장애인에게 직장 상사가 실제로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반말은 기본이고 너무 강압적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재택근무할 땐 문자로 시험 문제를 내서 풀게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문제를 15분 안에 손으로 써서 사진을 보내게 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해요.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15분 안에 푸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문제를 낸 직원은 업무 숙달을 위해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발달장애인, 특히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은 시각화된 정보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시할 때 말보다는 글이나 그림으로 상황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좋은 예시를 준비해 봤어요. 커피 만드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사진과 설명이 함께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업무 순서도 더 빨리 외울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글로 쓰는 시험보단 사진이 첨부된 설명이 업무 능력 향상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장애 특성에 대한 교육 부족이 만든 참사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판사님이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반말로 피고인을 신문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달 장애인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발달 장애인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호칭을 사용해 주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반말을 하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거든요. 장애를 떠나서 성인 대 성인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에티켓이 있을까요? 낯선 환경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나 상황에 대해선 반복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단기 기억은 약하지만 장기 기억은 강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시범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단어 선택이 미숙한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대화해 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은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채찍질보다는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칭찬을 해주시면 분명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달장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 행동이나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모르고 했던 행동이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장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